네, 지난주 미국 증시는 정책과 실적 모두 호조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됐습니다. 금리 인상이라는 큰 이벤트도 있었는데요. 지난주 마감 통해서 이번 주 전망해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 맹경렬 연구원 연결돼 있습니다. 네, 맹연구원, 지난주 미국 뉴욕 증시 주간 장마감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금요일 마감한 미 증시는 세제 개혁안에 대한 기대와 긍정적인 4분기 실적 전망을 바탕으로 S&P 500, 다우, 나스닥 모두 큰 폭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 또한 주요 지수는 정치적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와 기대로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특히 지난 목요일 마르코 루비오 공화당 상원 의원이 세제 개편 최종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며 주요 지수들이 전체적으로 하락하였는데요. 다음날 금요일 수정된 세제 개편 최종안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이 최종 지지 입장을 표명하며 주요 지수가 상승, 특히 다우지수의 경우 거래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주요 경제 지표의 경우 미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 인플레이션이 1.7%를 기록하였는데요. 이는 페드의 목표치인 2%보다 낮은 수치로 당분간 물가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를 떨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 미 경제 펀더멘털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만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예, 지난주에 섹터별로 보면 등락률이 좀 왔다 갔다 한 것 같은데 한번 짚어주실까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의 섹터 등락을 살펴보면 전체 11개 섹터 중 5개 섹터가 1% 이상 상승하며 S&P 500 대비 아웃퍼폼하였습니다. 특히 통신 섹터의 경우 지난주 4.01% 상승하며 미 증시를 주도하였는데요. 이는 14일 개최된 미 연방통신위원회의 망 중립성 폐지 결정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FCC의 위원장인 아짓 파이가 미 대형 통신회사 버라이전의 출신이었던 만큼 이번 결정에 대하여 시장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여론조사 결과 약 83%가 망 중립성 폐지를 반대하고 있어 이번 결정이 추후 철회될 가능성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 외 기술 섹터가 한 주간 1.76% 상승하며 통신 섹터 다음으로 미 증시를 견인했다는 점과 경기 소비재 섹터가 전체 11개 섹터 중 유일하게 5일 연속 상승하며 1.15% 상승 마감하였다는 점이 눈에 들어옵니다. 예. 지난주에는 연준의 FOMC 회의도 있었고요. 굉장히 주요 지수, 인덱스라든지 굉장히 많았는데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한 주 동안 미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이벤트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특히 세제 개편안의 경우 미 증시 혼조 양상의 주된 원인이 되었는데요. 지난 금요일 수정된 최종 단일 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하던 일부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만족감을 드러내며 금요일 미 증시는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이번 세제 개혁의 주요 골자인 법인세 인하의 경우 최고 세율이 35%에서 21%로 하향되었으며 하원안을 따른 2018년부터 적용됩니다. 개인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39.6%에서 37%로 하향되며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하여 향후 10년 동안 약 1.5조 달러 감세 효과가 기대됩니다. 기술 섹터의 부담으로 작용한 법인대체 최소세율 조항은 최종 단일 법안에서 삭제되었으며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주 최종 법안에 서명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발표된 페드의 기준금리 인상 결정과 관련하여 자산시장에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다만 미 노동부가 발표한 소비자의 인플레이션이 페드의 목표치를 밑돌아 물가 부진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시장에 단기간 남아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도 금리 인상 전망에 관하여 페드는 세 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더하여 페드는 2018년 미국 GDP 성장률을 2.1%에서 2.5%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실업률은 3.9%, 인플레이션은 1.9%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예, 지난주에는 오라클이라든지 어도비 같은 기업들이 실적 발표에 나섰는데 지난주에 나온 실적 내용과 함께 이번 주의 경제 지표, 실적 발표까지 한꺼번에 얘기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주 실적을 발표한 주요 기업은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과 어도비, 음식료 도매업을 영위하는 코스트코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주요 기업의 실적은 전반적으로 시장의 예상에 부합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라클의 경우 미래 성장 동력 부문인 클라우드 비즈니스가 시장의 예상을 벗어나 약세 흐름을 보이며 한 주를 마감하였습니다. 지난주 이슈가 되었던 주요 기업은 월트 디즈니와 21세기 팍스, 테바입니다. 지난 목요일 월트 디즈니는 21세기 팍스를 52.4억 달러에 인수한다고 발표하였으며
이는 해당 기업들의 주가에 호재로 작용하였습니다. 같은 날 대규모 구조조정과 비용 절감 계획을 발표한 제약업체 테바 또한 시장의 기대를 바탕으로 금요일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주에는 11월 건축 허가와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매매 등 주택 경기와 관련된 경제 지표가 다수 발표됩니다. 주택 경기의 기조는 전체 경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만큼 이번 주 발표되는 그 주요 경제 지표가 미 경제 펀더멘털의 가늠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은 총 44개이며 주요 기업으로는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과 스포츠 의류업체 나이키가 있습니다. 마이크론의 경우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의구심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을 때에도 다수의 기관들이 매수 의견을 표명한 만큼 이번 실적 발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의 맹경렬 연구원과 미국장 알아봤습니다.